부동산이 위기다. 이건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부동산이 꼬부라지고 있어요. GDP 대비 30%나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이 꼬부라지니까 모두가 긴장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 봉쇄령 때문에 소비까지도 쭉 빠졌거든요.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11.1%까지 빠졌어요. 이것은 중국 경제가 진짜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나빠진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극약 처방에 나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극약 처방이 금리 인하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이게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4월 대비해서 0.15%포인트 내렸습니다. 4.6%에서 4.45%까지 내렸습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은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금리예요. 다시 말해서 돈 빌려서 집 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러분 0.15%포인트를 인하한 게 이게 역대 최대 인하폭이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 인하폭. 그래서 시장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5년 만기 LPR을 4차례 인하했는데요. 3차례는 0.05% 인하했습니다. 0.05%포인트를 인하했고요. 한 차례는 0.01%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0.15%포인트를 인하를 하니까 시장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시장은 화들짝 놀란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5년물 LPR 위에 있는 게 LPR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쭉 내려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부동산 판매 금액은요. 1년 전 대비해 보면 무려 말입니다. 29.5%가 감소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 심리마저 지금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심리마저도. 그러니까 LPR 5년물을 낮춰서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것은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왜 제가 미지수라고 이야기 하나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지표 보이시죠? LPR 1년물 대출 우대금리 1년짜리입니다. 1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3.7% 고정해버렸습니다. 안 내렸어요. 내릴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이것은요.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우대금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나머지 대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이 크구나.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네. 위안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동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4월에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24% 하락했습니다. 5월 들어서도 지금 위안화의 가치는 계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중국 탈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중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하고 은행채예요.
무려 말입니다. 1085억 위안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1085억 위안어치. 2월에도 803억 위안, 3월에는 1225억 위안 이렇게 계속 순매도했거든요. 석 달 연속 중국의 채권을 계속 판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두나 그 자체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 실제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가 여러분 중국 정부는 5.5%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입니다. 최악은 말입니다. 최악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예요. 2%. 여러분 진짜 2%가 나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충격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사드 보복을 안 해도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꼬꾸라져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전체 수출 대비해서 30%를 중국에다 판매하잖아요. 수출하잖아요. 중국 직접 수출은 25%가 넘고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하면 5%까지 되니까 30%예요. 그런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가 된다. 아우,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충격. 노무라 정권이 3.9%도 충격이었는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2.0%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스탠다드 차타드도 4.1%, 골드만삭스도 4%, 시티그룹도 4.2%, 4.2%도 충격적인 숫자예요. 중국은 중국 경제를 지금 그 큰 규모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5.5%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업자가 생기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5.5%에서 떨어지면 실업자가 생기고요.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은요. 사회 불안이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중국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리커창 총리죠. 경제사령탑 맡고 있는 리커창 총리도 지금 경제에 대한 굉장한 위험을 감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계속 조졌잖아요. 그죠? 빅테크 뭐 알리바바라든가 다 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빅테크 계속 살려주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에는 이제 어떻게든 흥다부터 시작해서 흥다는 아직 뭐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얘기도 없을 정도로 뭔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애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요. 쉽지 않다. 결국 중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발 경제 위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중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